어둠이 짙게 깔린 마운드 위 한 남자가 섰다. 야구 팬들의 시선은 이미 수많은 슈퍼스타들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화려한 데뷔와 엘리트 코스를 거치며 팬들의 기대 속에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 남자의 등장은 그 모든 익숙함을 뒤집는다. 그의 이름은 선성권. 프로의 무대에 발을 들이기 전 그의 이름 석자는 그저 한 편의 다큐멘터리 제목이었다. 그가 던지는 공은 시속 148km를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투구는 불안과 미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공을 보며 물음표를 던진다. 저게 진짜 프로의 공일까? 아니면 한순간의 신기루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불완전한 여정을 따라가야 한다. 왜 이 선수의 등장은 KBO 리그에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추가된 것을 넘어 야구라는 스포츠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가? 지금부터 그의 도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본다. 첫 번째 충격은 바로 그의 비엘리트 출신과 그로부터 비롯된 역설적인 투구의 가능성이다. 대한민국 야구는 오랜 시간 정해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선수들이 주도해왔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는 실업팀을 거쳐 프로에 입단하는 길은 공식과도 같았다. 그러나 선성권은 이 모든 과정을 거부당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인물이다. 중학교 이후 야구와의 인연이 끊겼고 그 흔한 아마추어 리그의 흙냄새조차 맡지 못했다. 그런 그가 불꽃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과 독립리그의 문을 두드리며 다시 야구의 길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 편의 드라마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비정형적인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는 정통 엘리트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위력적인 페스트볼을 얻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투수의 구속은 체계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피칭, 그리고 섬세한 교정을 통해 조금씩 향상된다. 그러나 선성권의 148km 강속구는 마치 갇혀있던 원초적인 힘이 폭발한 것처럼 보였다. 이는 기존의 야구 육성 시스템이 놓치고 있던 숨겨진 잠재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정형화된 틀 속에서만 야구 재능이 발견될 수 있는가? 그의 투구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타고난 신체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 원초적인 무브먼트를 보여준다. 팔이 길고 키가 큰 그의 신체적 이점은 정식 코치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독특한 릴리스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이 비정형적인 투구 폼은 타자들에게 낯설고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다가온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본능적인 재능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경이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선성권의 148k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엘리트주의가 놓쳐버린 재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야구라는 스포츠가 여전히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을 남겨두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이로운 신호탄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껏 우리가 야구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온 방식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두 번째 충격은 그의 압도적인 구속 뒤에 숨겨진 프로 무대에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냉혹한 데이터의 현실이다. 야구는 감정의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철저하게 숫자로 평가받는 비즈니스다. 선성권의 148km 직구가 던지는 감동은 그 뒤에 따라오는 데이터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흔들린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명백한 제구력 불안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의 9이닝당 볼넷 비율은 프로 기준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단순히 제구가 흔들린다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투수로서의 기본 신뢰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타자들이 투수에게 느끼는 가장 큰 부담감은 언제든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빠른 공이다. 그러나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투수는 상대 타자에게 위협이 되기보다 오히려 쉬운 공략의 대상이 된다. 제구가 흔들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던져야 할 구종의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 경기 운영 능력 자체가 무너진다. 여기에 더해 그의 투구 레퍼토리는 직구와 너클 커브 단 2가지뿐이다. 이 두 구종의 단순한 조합은 프로 타자들에게 손쉽게 간파된다. 148km의 빠른 공을 던지더라도 타자는 이미 패턴을 읽고 스윙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다. 이는 그의 페스트볼이 가진 위력이 겉보기와 달리 실제로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 타자들은 단 한두 번의 타석만으로도 투수의 패턴을 읽어내고
그에 맞는 공략법을 찾아낸다. 그의 투구는 아직 프로급의 복잡성과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그의 구속이 단순히 숫자일 뿐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희망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팬들의 시선과는 달리 철저히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프로 구단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게 한다. 그의 도전은 감동적이지만 그 감동만으로 프로의 냉정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일깨워준다. 그의 성공 여부는 결국 데이터를 반전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세 번째 충격은 비판과 감성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두 거물, 김성군 감독과 장시원 PD의 시선이다. 선성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수의 도전을 넘어 그를 둘러싼 두 거장의 해안을 조명한다. 한 사람은 야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김성군 감독이고 다른 한 사람은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온 장시원 PD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예능적 연출을 넘어 야구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김성군 감독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온 인물이다. 그는 선성권의 빠른 공을 인정하면서도 야구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는 투수에게 필요한 요소가 단순히 구속만이 아니라 제구력, 경기 운영, 그리고 멘탈 컨트롤을 포함한 복합적인 역량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감독은 눈앞에 보이는 148km의 스펙보다 그 안에 숨겨진 완성될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는 선성권이 아직 투수로서의 기본기를 갖추지 못했음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그가 가진 배움에 대한 갈망과 성장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야구 선수의 가치가 단순히 현재의 기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발전 가능성으로도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장시원 PD는 선성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그는 이 선수의 좌절과 노력을 카메라 뒤에서 그대로 지켜보았다. PD는 선성권을 단순히 방송용 캐릭터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주체로서 존중했다. 그는 이 선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그의 절실함과 빠른 성장 속도를 강조했다. 이는 선성권의 이야기가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솔한 기록임을 증명한다. 김성군 감독의 냉철한 분석과 장시원 PD의 진심 어린 믿음은 선성권이라는 선수가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 한 인간의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임을 확인시켜준다. 이 두 거장의 시선은 선성권의 도전이 단순한 감성 발휘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네 번째 충격은 27세라는 나이가 가진 역설, 즉 시간과 서사 사이의 딜레마다. KBO 드래프트 시스템은 냉정하다. 구단들은 즉시 전력감 또는 장기적인 육성 가능성을 갖춘 젊은 유망주를 선호한다. 27세라는 나이는 유망주로 보기에는 이미 너무 많고 즉시 전력으로 보기에는 검증된 결과가 부족하다. 이 나이는 선성권에게 양날의 검이다. 그는 이제 미래의 희망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모든 노력은 즉시 결과로 나타나야 하며 1년 안에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의 도전은 그 자체로 마침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 압박은 동시에 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서서라는 마케팅적 가치다. 프로야구는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팬덤과 스토리가 결합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선성권의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엘리트의 길을 걷지 않았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일부 구단에게는 이런 서사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선수 한 명의 영입은 단순히 전력 보강을 넘어 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구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육성 선수 계약이라는 현실적인 루트 역시 이러한 서사의 힘을 바탕으로 가능하다. 구단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계약을 통해 그의 잠재력을 장기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동시에 그의 이야기가 가져올 팬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의 도전은 단순히 야구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스포츠 산업에서 선수의 가치가 어떻게 재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27세의 늦깎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을 넘어 노력과 이야기가 지배하는 새로운 야구의 시대를 여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의 도전은 시간과의 싸움인 동시에 야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서사이기도 하다. 5번째 충격은 그가 마주한 진짜 벽,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는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 희망이다. 기사는 선성권이 넘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한다. 첫째는 제구력, 둘째는 구종의 다양성, 셋째는 멘탈과 루틴이다. 이 모든 과제는 결국 그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 외부의 조언이나 응원은 한계를 넘어서는 직접적인 힘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사는 이 모든 난관 속에서도 그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그는 이미 몸과 마음에서 그 변화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마운드 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그는 이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내고 볼넷을 내줘도 다음 타자를 응시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팔의 힘에만 의존하던 투구 폼에서 벗어나 하체의 힘을 사용하는 투수다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눈빛에서도 이전의 흔들림 대신 강한 집중력이 엿보인다. 이 작은 변화들은 단순한 기술적인 개선이 아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연습 경기에서 그가 보여준 1이닝 무실점 무볼넷 투구는 이 모든 태도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물론 이 한 번의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결과를 쫓기보다 과정을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야기의 스포츠이기도 하다. 우리는 점수판의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선수들의 이야기에 더 큰 감동을 받는다. 선성권은 바로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의 도전은 프로의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 결과 뒤에 숨겨진 진정한 노력과 변화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선성권의 이야기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